그래서 푸틴과 그의 아첨꾼 지휘관들 계속 가짜 주장, 귀중한 땅을 잡는 것에 대해 그리고 승리를 향해 밀고 진실은 매우 다르다. 나라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속도로 이득을 얻지 못함.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러한 손실을 은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 상황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푸틴을 위해 러시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탐구합니다. 그의 군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카드 한 벌처럼 최근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직면하여 또는 이 비디오를 확인하십시오. 전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을 위해 푸틴 경력의 가장 어리석은 결정, 그의 유산을 파괴하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그의 정권을 완전히 망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채널도 구독하세요. 이와 같은 보다 통찰력 있는 분석을 위해, 그리고 속보보도 우크라이나의 최전선에서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크렘린 지휘관, 그들의 군대를 산채로 불태우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새로운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기 위해 바로 여기가 끝의 시작입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러시아는 훨씬 더 큰 군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엄청난 인력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장점이 있었다. 중요한 다른 모든 매트릭에서 탱크 수에서 그리고 장갑차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공군에 그리고 남아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크고 강합니다. 좋은 전술 계획과 현명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러시아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어야 했다. 여전히 손실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더 효율적인 직업,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았다. 상대를 너무 심하게 과소평가하는 것, 그리고 그런 완고한 오만함으로 행동, 대신 계속해서 러시아는 그런 실수를 했다. 그리고 그것은 성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열된 목표 중 하나.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암울한 이정표를 차례로 통과. 7월 20일 24개의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고통을 겪었다는 것. 비틀거리는 50만 명의 예상 사상자. 그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6월 25. 크렘린의 사상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사상자는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월 26년 초까지 보고되고 있었다. 러시아 군대의 총 손실 150만 명의 군인을 넘어섰습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또는 소련은 여러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에서 120명의 사망자를 냈다. 1950년에서 1953년 사이 669, 1956년 헝가리에서 더,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14-0에서 16-0 사이, 아프가니스탄과의 10년 전쟁에서 1979년부터 1989년까지, 그리고 또 다른 12-0에서 25-0, 체첸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추정 사망자, 90년대와 2000년대에 우리가 그 모든 사망자를 추가하더라도 60년에 걸친 여러 전쟁에서 위로 수십만 명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러시아가 견뎌낸 추정 사망자 중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체 사상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망뿐만 아니라 숫자 분석 후 우크라이나 뉴스 매체 텔레그램에 쓰여진 뉴스에 반대, 러시아 군대의 총 손실, 전쟁 4년 동안 5배 더 높았다. 소련의 총 사상자 수보다 위대한 애굽 전쟁 이후 모든 전쟁 중에 소비에트 연방의 손실보다 17배 더 높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그리고 러시아 손실보다 11배 더 높습니다. 두 체첸 전쟁에서 이것은 정말로 지금까지 있었다. 가장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를 위한 가장 잔인한 전투, 그리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치는 러시아의 손실률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25에서 러시아는 동일한 총 사상자를 냈습니다.
전쟁의 첫 3년 동안 고통받았던 것처럼 25의 마지막 달에 합쳐서 러시아는 약 3만 5천 명이 병력을 잃었다. 추세는 26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상 손실은 약 3만 달러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한 단어 고집으로 귀결됩니다. 전쟁 내내 러시아는 놀라운 내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 교리에서 벗어나다. 같은 낭비 전술로 지속됩니다. 그 정확한 전략이 있어도 몇 번이고 다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광학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들은 고기 분쇄기에 수많은 사람을 던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라벨을 붙인 것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고기 공격 전술, 기본적으로 러시아 돌격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별거 없이 또는 그들을 지원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모든 장갑 지원, 설상가상으로 그 돌격팀을 구성하는 많은 병사들,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존의 기회를 더 적게 줍니다. 그런 만큼 거의 없다. 러시아가 그렇게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희생이 된 것처럼 전체 군사 철학의 기본축, 우크라이나에서 크렘린은 세계에 분명히 말했다. 그리고 거리낌이 없는 자신의 군대에게 그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에 대해, 그리고 러시아 시체 더미가 쌓이게 놔두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한 번에 하나의 얇은 땅 조각, 한편으로 특정 수준의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술에 대한 논리, 나라가 그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을 쓰러뜨릴 수 있음. 이 잔인한 무력 공격을 사용하여 그들의 방어를 닳게 하다. 결국 돌파하기 전에, 그리고 승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은 주요 군사 초강대국이 행동해야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강한 군사 마인드와 전술가를 가진 나라, 전술을 고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 낭비적이고 쓸모없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이익만을 위해 큰 손실을 생성합니다. 그것보다 더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점을 마음대로 사용, 방법을 고안하다,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관통하다, 주요 영역을 캡처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 사고에 대한 노력 또는 에너지 대신 선호합니다. 같은 계획으로 독신으로 밀고 나가다 언제나처럼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완강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종류의 이야기가 재생되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낭비적인 폭행, 똑같은 비범한 불균형, 손실 및 사상자 측면에서 양측 사이의 쿠피안스크를 봐 예를 들어 도시는 전략적 위치에 있습니다. 카르키브 지역에서 중요한 철도 분기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한 운송 링크와 함께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그래서 그것은 러시아군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꽤 많은 시간과 도시의 통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번 러시아는 20년 2월에 그것을 점령했다. 예를 들어 22, 우크라이나가 통제권을 되찾기 전에 2022년 동안 카르키브 반격, 러시아군은 5월 말에 도시로 후퇴했다. 24시지만 곧 쫓겨났습니다. 늦은 25까지 도시는 다시 한번 있었다. 크렘린의 군대가 부분적으로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9월 25일 우크라이나 군대 다시 반격 작전 수행, 도시 정리를 목표로 남아있는 러시아 사보테르의 그리고 정찰 그룹, 국내 최고의 전투기 중 일부 그 지역에 파견되었다. 유명한 멤버 포함 13카르티아 여단,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그들은 몰래 길을 만들었다. 도시 주변의 숲을 통해 쿠피안스크로 밀고 나가기 전에, 그리고 결국 국기를 개항하고 폐허가 된 유골 위에 시의회 건물에 키프의 군대는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정보평가에 따르면 영국군과 공유, 우크라이나 군대, 러시아인의 27배를 간신히 죽였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처럼 쿠피안스크의 지배권을 되찾기 위한 그들의 싸움에서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진보하는 우크라이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200명의 러시아 군대를 포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수천 명을 더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동안 20년 동안 정확한 통계에 관계없이 27대 1의 킬 비율은 정말 놀랍습니다. 비늘이 얼마나 심하게 기울었는지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의 호의와 러시아가 얼마나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그리고 완전히 어리석은 전술. 이것은 일회성 통계 및 군사 보고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능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백 마일의 최전선을 따라 멀고 넓게 두 세력 분리, 특정 전략적 위치에서 킬 비율 1에서 20까지 도달했습니다. 또는 심지어 1에서 25까지, 전체 평균이 1에서 6 정도인 반면, 또는 1, 7, 소스에 따라 약간 베어링,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군대, 여전히 최대 7명의 러시아 군대를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살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왜 이 숫자들을 봅니다. 완전히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다른 큰 이유, 당신은 군대 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러시아의 전술적 무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야기의 절반만 말한다. 그 재앙적인 손실 뒤에 우크라이나는 또한 엄청난 신용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전체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완고한 태도를 중심으로 회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것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 낭비적인 전략, 우크라이나의 방어 노력,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전쟁 키예프의 군대 중 하나가 증명된 날부터 그들이 혁신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 그들은 상자 밖에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흔들고 전략을 조정합니다. 변화하는 갈등 조건에 맞게 너무 오랫동안 같은 전술을 고수하지 마십시오. 항상 놀래키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허를 찌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적응성의 기반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접근법의 보상을 얻었습니다. 사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많은 면에서 우크라이나의 능력 때문입니다. 많은 영리한 전략을 생각해내기 위해 그 나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전쟁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냈다. 영토를 지키는 것, 그리고 러시아가 밀어붙이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목표를 달성.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에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 놀라운 혁신 능력의 예로서 러시아가 드론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즉시 우크라이나 도시와 도시를 폭격하다. 민간 인프라 소탕,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키예프는 버크를 채우거나 부러졌을 수 있습니다. 대신 적응하고 진화했습니다. 자체 드론 군대를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수십 개의 방산업체와 함께 다양한 무기고를 만드는 나라의 위아래로 무인 항공기 및 표면 차량에 러시아에 반격하다. 드론 기술의 세계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공격 조정, 상징적인 작업 거미줄처럼 2025년 여름 러시아 비행장 파업, 그리고 셀 수 없이 적 연료 창고에 대한 더 성공적인 공격, 정유 공장, 생산 공장, 탄약 저장 시설, 기타, 고부가 가치 대상, 우크라이나의 군대, 또한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전선의 길이와 폭을 따라 전체 지역을 죽음의 함정으로 만들다. 불행한 러시아 돌격대를 위해 감히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이것은 차례로 우크라이나 드론을 보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러시아 인력 확보,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10월에 2만 4,600, 예를 들어 25에 이어서 2만 6천, 한 달 후 100, 그때 무려 3만 3천, 그로부터 한 달 후. 드론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러시아의 인력 이점, 그 나라의 군대는 또한 다른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효과적인 최전선 전술, 미끼와 출혈 전략처럼 주위를 도는 러시아 공격팀을 사전 설정된 경로로 유인, 방어 장소에서 도망치는 척, 적을 잘못된 안전의식으로 몰아넣는 것, 그리고 자신감, 포병으로 그들에게 불을 퍼붓기 전에 위에서 드론과 어슬렁거리는 탄약, 이런 전술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단지 엄청난 타격을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 군대의 힘과 깊이에, 하지만 크렘린 전쟁 기계를 막고 있습니다. 전진할 수 있는 것조차
실제로 많은 핵심 영역에서 러시아는 가장 느린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체 군사 역사에서 가장 작은 땅 주머니였기 쿠피안스크 차시부와 같은 지역에서 야르와 포파스나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병력을 잃으면서 그리고 그것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푸틴의 군대를 위해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현재 숫자에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고 싶어. 그가 군대를 세우고 있다. 러시아 손실 증가의 목표. 한 달에 약 5만에서 6만 명의 군대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면 러시아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패배를 인정해야 할 나라의 전망. 그리고 마침내 우크라이나 땅에서 후퇴.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쟁의 첫 몇 년 동안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스크바의 관점에서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나라가 그렇게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15개를 꺼낼 수 있었을 때도 한 달에 2만 또는 3만 명의 러시아 군대, 러시아는 항상 그 손실에 대응할 수 있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약속합니다. 풍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가입하고 싸우기로 선택한다면 러시아 모집자 또한 소수민족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온 이민자처럼 심지어 추방으로 그들을 위협하는 것까지 또는 투옥, 그들은 싸움을 거부합니다. 그 나라는 심지어 죄수들을 제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인자와 강간범 포함 징역형을 단축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러한 전술 덕분에 러시아는 꾸준히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모집 목표를 초과 달성.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삶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군대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도 수십 명의 러시아 군대를 철수시키는 지상에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점점 더 많은 적 돌격대가 곧 도착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기 위해 일종의 무적의 비디오 게임 스타일 아미처럼 러시아는 끝없는 군인의 공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순위를 보충하는 데 실패하지 않음. 그리고 전면을 따라 압력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러시아와 같은 광대한 나라에서도 끝이 없는 군대는 없습니다. 인구와 함께 1억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 무한한 병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크라이나의 노력, 너무 많은 것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크렘린이 대처하기 위해 1월 26일, 예를 들어 기록에 따르면 러시아는 9천 명의 병력을 더 잃었습니다. 모집할 수 있었던 것보다 영국 국방장관에 따르면 존 힐리, 이것도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몇 달 동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꾸준히 더 많은 병력을 잃기 시작했다. 그들을 대체하기 위해 가져올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왜 그런지 알기 어렵지 않다. 전쟁 몇 년? 러시아인의 수,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의향이 있는 사람,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가입하고 싶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이미 그렇게 했다. 채용 담당자와도 신입사원에게 큰 루블 보상 제공, 많은 유능한 사람들, 여전히 러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가입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까? 그들이 자살 임무로 보는 것을 위해 사실 보고서에 따르면 25명의 러시아 남성 중 1명은 놀랍습니다. 죽거나 불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갈등이 점점 더 적게 남기 시작한 이후로 그들을 기꺼이 대체할 수 있는 러시아인들이 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도 곤두박질 쳤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크렘린의 주장을 믿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소위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불리는 것. 몇 주 안에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수많은 러시아 가족들이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슬퍼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실 또는 아버지 형제를 보았다. 그리고 아들들은 삶을 바꾸는 부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서진 마음, 이것은 점점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러시아가 모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기적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목표들은 충분히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게임을 더 높일 수 있다면 그리고 4만 또는 5만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또는 매달 더 많은 러시아인, 그들 중 약 60% 이상을 죽인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치게 러시아가 기회를 가질 리가 없다. 군대를 유지하는 것. 그 숫자는 마침내 감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최전선을 따라 공격적인 작전이 발생합니다. 속도를 늦출 것이다. 그 나라의 지휘관들은 버려야 할 것이다. 어떤 공격적인 노력,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다 돌격대는 점점 더 작아질 것입니다. 신입사원으로 훈련과 군사 경험이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온 사람들보다 사기는 기록적인 속도로 계속 감소할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들의 게시물을 버리거나 또는 백기를 흔들거나 그리고 가장 빠른 기회에 적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명확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러시아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종류의 승리도 달성. 나라가 있어도 용병에 대한 의존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곳에서 군인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인도, 파키스탄, 네팔과 아프리카. 그것이 해왔던 것처럼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충분히 찾기 위해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모집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7억 명의 용병이 있습니다. 거의 충분하지 않을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반달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